안녕하세요. 미아입니다. 몰리쌤에 이어서 저와 함께도 기능성 화장품 고시 성분에 대해서 더 알아보실 텐데요. 이 피부 미백과 그리고 주름 개선과 관련된 부분까지 살펴보셨을 거예요. 저랑은 채모 제거 성분, 그리고 여드름성 피부 완화 성분, 탈모 증상 완화 성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모제까지 더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채모 제거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채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기능성 화장품에 사용되는 성분인데요. 이때 물리적으로 채모를 제거하는 제품, 제모 왁싱과 같은 제품은 이 기능성 화장품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 성분 역시 사용되지 않겠죠. 성분, 채모 제거 성분으로는 한 가지가 고시되어 있어요. 바로 치오글리콜산 80%입니다. 한 가지 성분이니까 꼭 외워주시면 좋겠죠? 이 치오글리콜산 80% 채모 제거 성분은 최대 함량이 산으로서 3.0에서 4.5%로 최대 함량을 가지고 있어요. 이때 pH 범위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7.0 이상 그리고 12.7 미만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다음은 여드름성 피부 완화 성분입니다. 여드름성 피부 완화를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이죠. 이때 제한사항이 있었어요. 바로 인체 세정용 제품류로 한정한다는 거예요. 이 인체 세정용 제품류로 한정해서 기능성 화장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거겠죠. 이 여드름성 피부 완화 성분으로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성분이죠. 살리실릭 애시드입니다. 이때의 최대 함량은 0.5%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살리실릭 애시드 이 성분을 공부하시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최대 함량이 여러 군데에서 다르게 나오기 때문인데요. 그걸 제가 좀 정리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책의 교재에는 나오지 않는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필요하시다면 메모 부분에 따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살리실릭 애시드에 사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가장 높은 건 3.0%예요. 이 3.0은 어디 나오냐? 바로 사용 후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류 최대 함량이 3.0%입니다. 이 경우에도 기능성 화장품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2.0%를 가지고 있는 기능성으로 인체 세정용 제품의 최대 함량이에요. 방금 저희 0.5%라고 배웠는데 왜 여기서는 2.0일까요? 바로 방금 배우신 건 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기능성 원료의 최대 함량이 0.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성 화장품을 만들 때 이 살리실릭 애시드를 0.5% 미만으로 사용을 한다면, 이하로 사용을 한다면 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이 2.0% 그리고 3.0%를 사용할 수는 있는데 이때 사용을 하려면은 뭘 해야 된다?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나는 보고서 제출하지 않겠다, 생략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0.5%까지만 사용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의 조건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능성 화장품에 사용 후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의 경우에는 3.0%를 최대로 사용할 수 있고요. 인체 세정용 제품에는 2.0%를 최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건 보고서 제출을 생략 가능한 함량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이때에는 0.5%까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0.5% 최대 함량을 가질 때가 있었죠. 이때는 바로 보존제로서 사용될 때. 보존제로서 사용될 때는 0.5%의 최대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공부를 하실 때 이 살리실릭 애시드는 0.5% 이상 넘어가면 절대 안 돼는 아니에요.
절대 안 되는 아니고 2.0% 그리고 3.0%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보존제로서는 0.5%의 함량을 최대 함량을 가지고 있다 라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탈모 증상 완화 성분입니다.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에 사용되는 성분이고요. 이때 코팅이나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된다고 했어요. 흑채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이 탈모 증상 완화 성분으로는요, 5가지가 제시되는데요. 덱스판테놀, 비오틴, L멘톨, 그리고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시험 문제들이 수록된 문제집에서 보니까 이렇게도 기재를 해놓더라고요. 같은 거예요. L멘톨, 그리고 징크피리치온의 50%. 이 5가지 성분이 탈모 증상 완화 성분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연모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연모제는 모발의 색상을 변화, 그리고 탈염이나 탈색이죠. 이 변화시키는 기능을 가진 기능성 화장품이에요. 이때 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은 제외한다고 했어요. 헤어 틴트나 헤어 컬러 스프레이가 이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제품을 제외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기능을 가진 기능성 화장품에 사용되는 성분입니다. 저희가 책에 나와 있는 고시된 모든 연모제 성분을 교재에 다 실어놨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같은 단어가 들어가는 성분별로 저희가 구분을 해놨어요. 하나씩 살펴보시면요. 피니트로오 페닐렌디아민, 모두 디아페닐렌디아민이 들어간 원료인데요. 성분인데요. 이 피니트로오 페닐렌디아민은 산화연모제로 0.5%의 사용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니트로피 페닐렌디아민은 3.0%, 염산 M 페닐렌디아민은 0.5%, 그리고 염산 피페닐렌디아민은 3.3%, 염산 히드록시 프로필비스, 다른 이름으로는 N-히드록시에틸 피페닐렌디아민 0.4%의 사용 농도 상한을 가지고 있고요. N-페닐렌디아민은 1.0, 피페닐렌디아민은 2.0%의 농도 상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N-페닐피페닐렌디아민 및 그 염류는 산화연모제에 이 N-페닐피페닐렌디아민으로서 2%의 사용한도를 가지고 있고요. 황산 피니트로오 페닐렌디아민은 2%, 황산 M 페닐렌디아민은 3%, 황산 P 페닐렌디아민은 3.0%의 농도 상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읽었네요. 3.0이 아니라 3.8%의 농도 상한을 가지고 있죠. 황산 P 페닐렌디아민은 3.8%의 농도 상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산 NM비스, 이 히드록시에틸 P 페닐렌디아민은 2.9%의 농도 상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황산 O 클로로 P 페닐렌디아민은 1.5%의 농도 상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페닐렌디아민이 들어간 원료명에 페닐렌디아민이 들어간 성분들을 쫙 나열을 했는데요. 이 부분을 이렇게도 정리를 해봤어요. 여기는 이제 농도 상한이 낮은 순으로 페닐렌디아민이 들어가지만 농도 상한이 낮은 순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이 부분은 교재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교재에 수록된 부분은 저희가 그 고시에서 볼 수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페닐렌디아민끼리 빼고 정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교재에는 실려있지 않지만 혹시 이렇게 정리된 게 필요하시다면 도움이 되실까봐 따로 정리를 했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따로 노트나 아니면 다른 메모지에 적어서 책과 함께 놔두시고 공부하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제가 여기는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이 필요하신 분들은 잠깐 일시 정지를 하시고 따로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아미노페놀이 들어간 원료들이에요. 이 메칠 5히드록시에틸 아미노페놀, 이 원료는 0.5%의 농도 상한을 가지고 있고요. M-아미노페놀, O-아미노페놀, P-아미노페놀 비슷하죠? 앞에 영어만 바뀌었어요. 이 M-아미노페놀은 2.0%, O-아미노페놀은 3.0%, 그리고 P-아미노페놀은 0.9%의 농도 상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P-메칠아미노페놀, 미크 염류인데요. 이 성분은 산화연모제의 황산염으로 0.68%의 농도 상한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것들은 다 소수점 한 자릿수인데요. 얘는 좀 특이하죠. 5로 떨어지지도 않고 좀 특이한 농도 상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성분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황산 5아미노페놀, 황산 M-아미노페놀, 황산 5아미노페놀, 황산 P-아미노페놀도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각각 2.0%, 3.0%, 1.3%의 농도 상한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농도 상한이 낮은 순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이 부분도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정리를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농도 상한이 낮은 순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 이 부분들이 조금 이름들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우기 편하신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디아미노나 디아민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원료들이에요. 먼저 염산 2사 디아미노 페녹시에탄올입니다. 이 원료는 0.5%의 농도 상한을 가지고 있고요. 염산 톨루엔 2호 디아민은 3.2%, 그리고 톨루엔 2호 디아민은 2.0%, 그리고 황산 톨루엔 2호 디아민은 3.6%의 농도 상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톨루엔 2호도 함께 붙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2,6 디아미노피리딘은 0.15%의 농도 상한을 가지고 있고요. 염산 2사 디아미노페놀은 0.5%, 황산 1 히드록시에틸 4,5 디아미노피라졸은 3.0%의 농도 상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낮은 순으로 정리를 해놓은 표이고요. 이 부분도 필요하시다면 따로 기록을 하셔서 교재와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아미노라는 단어가 들어간 원료들입니다. 황산 2 아미노 5 니트로페놀 1.5%의 농도 상한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2 아미노 4 니트로페놀은 2.5%, 2 아미노 5 니트로페놀은 1.5%의 농도 상한을 가지고 있고요. 2 아미노 3 히드록시피리딘은 1.0%, 그리고 4 아미노 M 크레솔은 1.5%, 5 아미노 올 5 크레솔, 혀가 막 꼬이네요. 5아미노 5크레솔은 1.0%의 농도 상한, 그리고 5아미노 6클로로 5클레솔은 산화연모제 1.0, 비산화연모제의 0.5%의 농도 상한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나누어서 가지고 있는 산화연모제와 비산화연모제 나누어서 농도 상한을 가지고 있는 원료는 이 원료밖에 없어요. 좀 특별하죠? 그 다음 마지막은 황산 5아미노 5크레솔입니다. 이 성분은 산화연모제의 4.5%라는 농도 상한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아미노뿐만 아니라 뒤에 니트로페놀이라던가 크레솔이라던가 같은 단어들끼리 함께 묶어서 외워주시면 더 좋겠죠? 여기는 농도 상한과 함께 낮은 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표이고요. 이렇게 좀 묶여있는 애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이렇게 묶어서 외우는 게 나는 더 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묶어서 외워주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은 공통되는 단어가 없이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원료들을 묶어 놓았습니다. 먼저 피크라민산 그리고 피크라민산 나트륨인데요. 이 두 가지는 함께 0.6%의 농도 상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1,5 디히드록시 나프탈렌 이 원료는 0.5%의 농도 상한, 그리고 히드록시 벤조 모르포린은 1.0%, 6히드록시 인돌은 0.5%, 1나프톨은 2.0%, 이 메칠 레조시놀은 0.5%, 카테콜은 1.5%, 피로갈롤은 연모제의 2%라는 농도 상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색깔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 색깔은 왜 다르냐면 저희 방금까지 쭉 살펴봤던 연모제 성분들은 기타 제품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따로 그러한 금지 사항이 없는 성분들입니다. 보시면 레조시놀이 2%, 몰식자산이 4%, 과붕산 나트륨 일수화물, 과산화수소수, 과탄산 나트륨 이 성분들은 연모제의 과산화수소로서 12%의 농도 상한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높죠? 12%. 이 네 가지 성분으로서 12%의 농도 상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이렇게 따로 낮은 순서대로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혹시 이게 더 편하시다, 이게 난 더 보기 편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표를 보시고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살리실릭 애시드 절대 헷갈리지 않도록 잘 구분해서 외워주시고요. 연모제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들 이 부분을 내가 꼭 외워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이 중요하기도 하고 또 시험에 나오면은 굉장히 출제자분들이 어렵게 내시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부분들을 눈에 익도록, 내가 이걸 달다 이렇게 입으로 말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눈에 익도록은 꼭 여러 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